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병원 비만대사 수술센터 안수민입니다. 2023년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비만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느냐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일전에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인 비만대사 수술의 추이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지난 한 10년간 통계 결과의 그래프인데요. 2008년도에 35만 건 정도 시행되던 것이 10년 정도를 거치면서 한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만 건 정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 수치는 입소라는 국제 비만대사 수술 연맹에서 매년 애뉴얼 리포트를 파악을 하는데 여기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수치를 하면 잠정적으로는 100만 건이 좀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각 수술 방법의 변화도 근 10년 동안에 급격하게 있었습니다. 이전에 루아이 우회술 계통의 수술과 밴드가 주정을 이뤘습니다. 약 1대1 정도의 비율이었고 나머지는 아주 미미한 수치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델트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어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수술입니다만 근 10년 정도의 급격한 변화였고요. 현재는 5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매절제술은 10년 전만 해도 5% 정도밖에 시행되지 않았던 수술입니다. 루아이 우회술은 약간의 감소 패턴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정체기에 접어들었죠. 그래서 50% 정도 수준인 10년 전에서 현재 2016년, 18년, 20년을 거치면서 30%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밴드 수술은 이제는 사양길에 접어든 지가 꽤 되고요. 심지어는 밴드 수술 자체에 장기적인 합병증 때문에 금지가 되어 있는 나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아태 지역에서는 2010년도에 18,000건 정도가 시행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었는데 2019년도 숫자로는 66,000건으로 3.6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약간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69만 건의 한 9.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로 5개 구역으로 나누는 5개 챕터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숫자의 비만대사 수술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 범위를 좀 좁혀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아권에서 그 비만 수술이 한 3.5배 정도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는 당연히 비만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통계 숫자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현재의 아시아권에서의 비만 인구의 비율은 체질량 지수를 30으로 평가했을 때입니다. 한 8.5% 정도 평균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뇨병 인구도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약 9.5% 정도 유병률이 있는 걸로 21년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모든 국가에 있어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유병률 증가와 더불어서 유병률 증가가 있다고 해서 수술 건수 자체가 증가하는 것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회 또 정부 이런 차원에서의 지원 제도가 아시아권에서 속속 확립이 되면서 수술 건수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비만대사 수술 자체가 워낙 고가의 수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경제적인 지원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수술을 선택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제도가
10년 전에 30%밖에는 30% 정도의 국가에서만 확립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10년간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보험제도의 활성화라고 파악되는 것처럼 현재는 한 70% 정도의 국가에서 국가보험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도 2019년도부터는 국가보험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따라서 여기에 종사하는 의료진이나 기관들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실 만한 일본과 우리의 상황입니다. 일본은 비만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아주 낮은 축에 속합니다. 가장 낮은 두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2010년도에는 100단위 이하이던 것이 일본에서도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750건 전후 1년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는 것처럼 보험이 없던 시절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만 보험이 시작된 해에 4.5배 정도 증가해서 500건에서 한 2,000건이 넘어가는 숫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조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2020년도 파악한 걸로는 2,200건 정도. 물론 이거는 학회에 등록된 수술의 건수입니다. 지금 것처럼 저희 학회 비만대사회과 학회에서는 전 인증일을 대상으로 해서 각자 수술한 환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75% 정도의 선생님들이 등록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 재정 청구를 하는 경우는 좀 다른 얘기죠. 거기서 누락된 것을 합하면 막 3,000건에 육박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2003년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비만대사 수술 건수가 100여 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도는 2,000건을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간에 2014년도를 전후로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유명인의 밴드 수술 이후에 장기적인 합병증 문제가 하나 대두가 됐었고 이 이후에 한 수년간 비만대사 수술이 침체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워낙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요인이 많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정부와 비만대사회과 학회가 협업을 해서 보험을 급여화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2018년도에 500건 수준이 되는 것이 이제 드디어는 정상적인 수술 건수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2,000건 이상의 수술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만대사 수술의 빈도가 과연 여기서 빈도라 하면 수술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들이는 그런 비율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 정도 그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수술 대상 환자가 몇 분이나 되는가라는 것을 추정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 위해서 2018년도 건강검진 수검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으로 건강검진에서 파악된 환자가 전체 수검자 1,500만 명 중에서 약 95만 7천 명, 그러니까 한 100만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율로 표시하면 한 6.3%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우리나라에는 현재 한 240만 명 정도의 비만대사 수술 환자가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만대사를 수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수치를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현실감 있는 수치는 아니죠. 그러나 주변에서 체질량 지수 1kg 고도 비만, 체질량의 수용 30 이상인 분들을
꽤 많이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현재 통계상으로는 비만대사 수술 대상 환자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질환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40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 당뇨 인구는 참고적으로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1년에 발생하는 위암 환자는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내시경이나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게 되고 있죠. 뭐 그런 정도의 다른 질병과의 비교를 해보시면 비만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좀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림과 그다음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비만대사 수술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감각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그래서 239만 명의 수술 대상 인구 중에 실제로 수술을 받았던 당해년도에 2,500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 대상 환자의 1,000명 중에 한 분 정도 수술을 받은 겁니다. 전체 인구 대비가 아닙니다. 전체 인구 중에서 고도비만 환자로 파악된 비만대사 질환 환자 숫자가 있고 그 숫자의 단 0.1%만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고 있다. 이게 뭘 말해 주는지는 다각도에서 분석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어떤 질환, 수술이 필요한 질환인데 그 질환을 진단받은 단계에서 수술이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영구적인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을 선택하는 분이 1,000명의 환자 중에 한 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인 소모와 손실은 추산하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한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를 봐서 우리나라의 여기에 관련된 분석과 또 선진국들의 분석 결과를 왜 수술적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결과를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려 합니다. 미국의 예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2011년도에 1년에 15만 명 정도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15만 명. 그리고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10만 명 정도가 10년 후에 증가해서 25만 명 정도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대단히 큰 숫자죠.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물론 인구 비율이 좀 높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대상 환자 중에서 그러면 많은 비율이 수술을 받고 있느냐?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약 2%의 대상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98%는 장기적으로 소모성 질환으로 시달리면서도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는 미국은 체질량 지수가 우리와 달라서 35 이상부터 수술 대상 환자가 됩니다. 전 세계적인 평균을 계속 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1%가 넘지는 않습니다. 작게는 우리나라보다 더 적은 비율로 수술을 선택하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또 미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율의 환자가 수술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평균을 보면 0.5에서 한 1% 정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인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대상 환자로 규정하는 비만 또 체질량 지수는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낮게는 30에서 35, 높게는 정도 수준에서 비만대사 수술 환자 대상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환자부터 적용 대상이 되고 치료 대상이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0.1% 그러니까 미국의 20분의 1, 전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정도 수준의 환자만이 수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 평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를 10배 늘려야 되는 건지 단순 질문입니다. 그게 맞는 건지는 모르죠 아직. 그러나
0.1% 단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평균의 10분의 1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0.1%의 환자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을 전 세계의 몇 배 이렇게 갈 이유는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최소한 미국같이 않더라도 전 세계 평균 정도는 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봅니다. 그래서 0.1%만의 환자들이 수술제품을 받고 있다. 또 거꾸로 얘기하면 0.1%의 대상자만이 당연히 받아야 될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주제는